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영수회담 제안에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만나자고 역제안을 했고요. 난색을 표시한 청와대가 그럼 일단 5당 대표가 회동한 뒤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는 1대1로 그때 가서 만나자 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문제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김용장 씨라고 왜 미군 방첩부대, 네네. 정확하게는 미 육군 방첩부대 501 정보여단 군사정보관이었던 김용장 씨가 지금 괌에 사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5.18 때 정확하게는 5월 21일쯤 그때쯤 집단 발포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무렵 분명하게 전두환 장군이 광주에 왔었다라고 오늘 방금 전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시 네. 미군 방첩대에서 근무했고 그러한 정보 요원이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이 광주에 와서 네. 간 후에 발포가 됐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의 발포 명령의 개연성이 확실하게 입증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갈 것 같습니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와야죠. 그렇지만 지난주 광주를 방문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일부 과격한 분들을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 사태를 물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당연히 5.18 기념식에 가야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5.18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망발에 대한 확실한 징계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의 명실상부한 그러한 의원으로 교체를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처럼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로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광주에 가면은 분명히 일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저는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하지만은 설사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만이 광주 시민이다. 네. 그것이 5.18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싸움을 하거나 물세례를 하거나 뭐 달걀을 던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늘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늘 정치 집회에 가면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광주 시민의 집단 사고에 의거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의 돌출 행위일망정 그 자체도 없어야 광주 네. 5.18 시민이다. 저는 그렇게 간곡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네, 이사장의 이와 관련한 언급을 준비했는데 박지원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그것이 물병을 던지고 이것보다 그렇게 하는 쪽이 저는 국민 통합을 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번째 정당인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전당대 경선 과정에서도 5.18 문제에 대해서 세모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김병준 전 준비위원장은 전당대 준비위원장은 확실하게 이분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에 오줌 누기로 슬쩍 하고 또 더욱이 진상조사위원 같은 것 계속 사보타지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추천을 용납할 수가 했는데 없죠. 여당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적당한 그건 일이 할 아니라고 수가 해서. 없는 네. 게 그 5.18 진상조사위원이 5.18을 북한의 폭도들이 와서 일으켰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진상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황교안 대표는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일정한 수준의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 되기는 힘듭니다. 안 됩니다. 네. 5.18 기념식은 황교안 대표가 갈 것 같은데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 만나는 초월에 여기는 안 갔습니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이걸 먼저 여쭤보죠. 1대1로 하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네. 대통령이건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대화를 조건부를 달아서 깊이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어떻습니까? 네. 대북 문제가 어떻겠습니까? 화면은 지금 오늘 열린 초월의 장면이고요. 네. 네. 그러한 것에서 또 국회의장이 순수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초월의 모임도 거부를 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민심 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황교안의 민심 대장정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그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있는 회담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계시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말은 우르르 모여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그보다는 1대1로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 첫 번째 야당의 총수가.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서 네.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택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황교안 대표는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되고 대통령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저렇게 지금 현재 전국은 꼬여 있고 네. 야당은 장애투쟁을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명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과거에 박정희, 김영삼,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이해창 다 단독으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른 야당 대표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럼 5개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5명의 대표. 아니 대통령이 정동영 하실 대표까지, 중에 이정민 가장 대표까지. 큰 네. 문제가 지금 현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날 그다음에 것 없다. 네. 지금 현재 꼬여 있는 대북 북미 간의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대통령이 한번 만나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5당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이 협의체를 빨리 가동시키자. 네. 그러면은 5당 협의체는 원내대표들이 집단으로 대통령을 면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는 나경원 대표가 5당이 합의해놓고 교섭단체가 된 3당만 하자 네. 하기 때문에 나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 대화를 하자는 거냐, 깽판을 놓자는 거냐, 네. 또 거부하는 거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민생 경제, 남북 대북 문제 등에서 저렇게 자꾸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DJ 당시에 비서실장 하셨으니까요. 그때는 야당 만나고 군소정당 대표, 야당 대표 따로 만나고 군소정당 대표 따로 만나고 이렇게도 했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예, 형식과 그럼요. 상관없이. 예, 다 만나는 거죠. 네. DJ가 이런 현안 생기면 밤에 야당 지도자들에게 혹시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까? 뭐 많이 했습니다. 직접 전화도 하고 예, 그랬습니까? 그리고 저도 많이 가서 네. 만나보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제가 밤에 많이 찾아가서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죠. 네. 알겠습니다. 당장에 그때는 네. 국회의장이 야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비서실장이나 그렇죠. 뭐, 네, 정무수석 하실 때 직접 찾아가서 예, 만나셨다 예. 이 말씀이시죠. 네. 당장에 뭐 5월 국회가 처리할 현안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관련된 또 경제 우리 시장에 돈을 좀 더 풀기 위한 추경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1대1이라도 못 만날 건 없다. 아마 그런 입장이시고 청와대는 오늘 낮에 방금 전에 나온 입장을 보면 그러면 일단 5명이 당대표가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와 문 대통령과 1대1로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됐든 5분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네. 또 황교안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별도로 만나자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가 뭐 선후가 있고 앞뒤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 5개 정당이 합의해놓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그러니까 정의당과 평화당 빼고 만나자는 건데 교섭단체만 만나자는 건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매우 고민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지금 엇박자로 가긴 좀 그렇고 고민된다고 실제 본인이 말해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건 5당이 해야죠. 네,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민주평화당 의원께 지금 그런 질문을 패스트트랙도 5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깨버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나경원 국회 문제가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여야정 협의체도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글쎄 하면. 네. 그럼 왜 합의를 했습니까? 왜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민주당도 독자적으로 안 되고 한국당도 독자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5당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해온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합의해놓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무엇든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를 여당의 대화 제의를 안 하려고 자꾸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조건을 붙이는 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지지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지지율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기 집토끼가 모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5% 나가서는 거의 40% 선까지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 대통령이 안 돼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총재 때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35%, 네. 37, 8%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되려면은 4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DJ 편압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보수층이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5.18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정당화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박근혜 당이 돼가지고 지지는 받을 그 집도끼는 받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 안 되니까 네. 더 통 크게 해라 하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당정청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와의 협의 그 회의 과정에서 일종의 말 실수가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경제도 바꿀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도. 정부 관리가 말 덜 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봐서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한 달 전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그때니까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라고 김수현 실장이 이야기했는데 들렸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뒤로 한 이야기인데 흔히 뒷담화한 건데 그게 아니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녹음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정책실장은 모든 공무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집권 3년째로 넘어가면은 공무원 사회가 눈치 보기 시작하고 네. 복지부동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들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서 개혁의 길로 가야지. 만약 잘못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일별백계를 해야지. 전체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책실장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적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한 말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저런 발언이 생각을 마이크를 가지고 찼습니다. 있는 네. 자체가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네. 지금 2년 차인데 4년 차 같다. 이건 레임덕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정책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도 이 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레임덕을 인정한 거 아니냐. 제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어느 고위관료와 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일부겠죠.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와 생각이 다르니까 다음 정부에서 안 다치려고 복지부동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그게 부분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네. 적폐청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은 이번 환경부 인사 문제 때 오히려 환경부 공무원들이 다 사실대로 진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됐느냐는 말씀은 조금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네, 희생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 희생이 좀 과다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적폐 것은 대상 공무원이 아닌 전체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잘못하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고 일벌백계를 해야지만은 네. 저렇게 모든 공무원을 복지부동한다 하고 매도를 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책을 어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이른바 뒷담화가 알려지면서 아주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장애투쟁하고 있는데 이번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방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삐 처리했습니다. 워낙 여성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비하하는. 요즘 네. 나경원 대표가 잘 나가니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빠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어요? 저희도 알고 뭐 있죠. 여러 번 어디서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대개는 무서운 몰라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방송도 나오고 말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건 좀 잘못했으면은 또 나경원 대표가 자기가 모르고 했던 거라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저는 이 정도에서 지금 전국이 자꾸 경색되면 뭐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받아주는 네. 그런 아량도 한번 베풀어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요. 오후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막말은 저질스럽고 혐오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나경원 대표, 네.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딱이라고 지정을 안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양아치라는 표현도 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대해서 좀 못마땅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경쟁을 해야 자기 미래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면 좋죠. 알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관련해서 논란이 처음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3월에 그 반민특위냐 반문특위냐인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논란이 거세지자 열흘 뒤쯤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위한 것,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 네, 해명이 명쾌하지 않자 이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는데 네, 기자에겐 또 이런 말 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반문특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민주당 의원에게 이 반민특위 발언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민청원에 반민특위 관련해서 발언 관련해서 다수 올라왔고 의견이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뭐 명명백백한 팩트들을 얘기한 거지 없는 팩트를 조작해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한 거 잘 들어보시면 저 주어 없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유명한 표현을 빌렸는데요. 반민특위가 맞아요? 반문특위가 맞아요? 반문특위라고 또 본인이 하니까. 과거 해방 후 반민특위는 뭐 실패했지만은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반문특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러는데 말이 틀리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아마 저기에서 혼나가지고 이번에 그러한 용어를 쓰고 바로 서너 시간 만에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 이 발언 문제로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구미까지 박정희 대통령 생가까지 가서 주말에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 기사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막말 기사만 잔뜩 쏟아지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2년이 지나서 만 2년이 지나서 3년째인데 네,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 오늘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는데 그중에 이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과를 주문했어요. 네. 그렇죠. 속도를 내자. 예. 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지금 현재
민생 경제 등에서 효과를 못 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대통령께서도 함께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뜻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 전 김수현 정책실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됐든 과거 2년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성과로 국민들한테 보답을 하자라고 공무원이나 또는 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는 과로 하면 뭐라고 채우시겠어요? 패배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